먼저 연합인포스 기자군단의 취재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려고 한다. 오늘 네. 이 주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뭐 신문에는 보도가 났고 제가 엊그제 네. 이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다가 주요 기사로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였는데 일본의 도요타 워낙에 또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죠. 네.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랑도 경쟁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데 도요타가 2027년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이거를 양산을 하고 투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다른 회사들은 이 전고체를 쓰지 않는데 네. 이례적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 전고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고체형 배터리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배터리입니까? 네, 이게 상세히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시장의 임팩트는 좋어요. 예. 도요타 시총이 35조 엔 정도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320조 원인데 예. 시장은 환호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 시총이 껑충 뛰었습니다. 네. 네.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거리입니다. 거리, 항속거리. 항속거리라는 거는 배터리 풀로 충전해가지고 얼마나 방전까지 그 0%까지 다 달리냐는 건데 굉장히 길어요. 이게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2.4배 정도 길다고 하고요. 어휴, 많이 기네요. 그리고 충전 시간이 10분도 안 되면서 네. 충전해도 한 1,200km 정도 달린다 하거든요. 10분에 1,200km 달릴 수 있는. 네, 10분도 안 돼요. 근데 혁신적이네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모델 Y가 한 260km 15분 충전하면 그 정도 달리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거 다른 전기차를 빼더라도 내연기관차랑 비교를 해도 내연기관차 우리 주유하면은 가솔린차 주유하면 한 800, 900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보다 더 멀리 가는 그러네요. 거니까 상당한 장점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 충전 시간이 네. 단축된다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멀리 갈 수 있고 네. 또 충전 시간이 짧으니까 꿈의 배터리라 부르는 건데 뭐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은 많이들 아세요 어떤 건지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만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100% 고체인 건데 네. 원래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해질이라는 거는 양극이랑 음극 사이에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인데 네. 이게 액체거든요. 가연성 액체예요. 그래서 흘러나오면 불이 나요. 불이 나는 그런 화재 위험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게 고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불연성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안전한 데다가 주행 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 빠르니까 그래서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죠. 이게 꿈의 배터리 말 그대로 다가가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예, 기술을 그중 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수명인데 내구성인데 네네. 이게 실생활에서 쓰려면은 한 수천 회 정도는 충방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한 수백 회 정도. 예. 일단 수명이 짧군요. 네. 금방 달아버리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고체다 보니까 약간 좀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충방전을 하다 보면 전극이 좀 팽창하고 막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틈이 벌어지거든요. 전해질이랑 전극 사이에. 그게 이제 다 저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 전기 그 전하를 띤 이온이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뭐 이런 원리인데 아무튼 도요타는 이거와 관련해서 좀 해결책을 좀 찾아낸 것처럼 보이는 게 도요타 최고 기술 책임자가 좋은 재료를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발표를 하고 2027년에 전고체 전기차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아무래도 시장도 그렇게 뜨겁게 반응하고 일본의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겠죠. 예. 어떤 재료를 발견을 한 거길래 비밀이겠죠? 그러니까요. 예. 궁금해지는데 일본 자동차 업계가 배터리 내재화에도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 전고체 전지라는 차세대 배터리랑은 좀 별도로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 그리고 닛산의 이제 그 배터리 내재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전기차 시장의 어떤 게임 체인저일 수도 있는데 이 내재화라는 것도 그 예를 들면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는 현대차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면은 이 내재화는 배터리 셀업체에도 좀 위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도요타가 지금 파나소닉이랑 CATL이랑 공급 계약을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LG 엔솔이랑도 공급 이야기가 오가는데
이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까지 개발하고 생산을 한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은 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죠. 배터리 가격이 자동차 가격이 한 40%니까 예.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은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보조금이 없어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데 그럼 네. 그거는 뭐 자동차 업체에 좋은 건데 이게 왜 셋업체에 안 좋은 거야?라고 물으신다면은 가격 협상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개발하고 있는데 네. 가격 좀 내려줄래? 예. 이런 식으로. 가격의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협상할 때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원가 정보들을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력도 좀 강해지고. 배터리 업체들에게 끌려갈 수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또 유리하냐면은 엔진이잖아요. 배터리는. 네. 배터리는 전기차 시대의 엔진인데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아디라는 중국 업체가 원래 배터리 만들다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한 거거든요. 네. 잘 나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도 이거를 단순히 외부 조달만 하면은 단순하게 뭐 조립만 하는 그렇게 되니까 배터리에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산업 패권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재화를 하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너도 나도 배터리에 뛰어들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도전을 많이 받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책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재화라는 게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다. 왜냐면은 기존 우리나라 뭐 배터리 셀업체들도 수십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서 개발을 한 거고 맞아요. 네네. 엄청난 돈을 투입해가지고 양산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뭐 완성차 업체가 나도 너 내재화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있는 거죠. 그게 또 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셀업체들이 또 특허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우회해가지고 또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를 또 내재화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 합니다. 또 이제 대량 생산은 또 기술 개발이랑 또 다른 문제라고 해요. 그리고 배터리에 있어서 이 공정이라는 게 그 배터리의 양극화 물질의 어떤 조성의 기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뭐 중요한데 공정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금융 경제 달성하고 하려면 공정이 중요한 건데 이 기술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도 대량 생산까지 가려면은 셀업체들의 경험에 비교를 해보면 한 10년 걸렸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량 생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다시 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말하자면은 그 대량 생산 양산이라는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게임 체인저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고체 배터리는 아까 수명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또 다른 문제가 양산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액체 같은 경우는 전극이랑 밀착이 되는데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이게 밀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다 계면 저항이란 게 발생하고 이온이 이동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가압을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이 가압을 하는 이 가압 공정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공정으로 이런 틈을 줄여줘야 되는 건데 이게 대량 생산을 하기가 좀 구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량 생산이 좀 힘들면은 제조 비용이 그렇죠. 높다는 거고 네. 제조 비용이 높으면은 그러면은 도요타가 결국 그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을 고급 전기차에만 탑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고급 차에만 들어갈 차세대 배터리라면은 그러면은 이게 모든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일까? 그런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내재화라는 거를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자면은 내재화란 표현이 네네. 네. 제가 이야기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그쵸. 공정에 개발 생산을 하는 포함시키고 거죠. 자기네들이 네. 내재화해서 그 만든다. 자체적으로 만든다. 네. 뭐 이렇게 생각.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가 우리나라 셋업체로부터 공고를 받는다면은 네. 그런 배터리 팩을 공고를 받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이제 그렇죠. 만든다. 근데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다 만들어서 이제 그 이 전기차 플랫폼은 완성차 업체들이 만들고 있고 다른 부품 조립도 하고 있는데 배터리까지 외부 조달 없이 그냥 생산한다는 거고 테슬라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고 폭스바겐도 지금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자동차 완성차 네. 업계들은 당연히 그걸 고민할 것 같아요. 배터리 업체들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핵심인데 네. 배터리라는 거에 다른 업체들 끌려가니까 네.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차세대 배터리랑 이제 내재화랑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고체 전지를 적용한 전기차를 2025년에 시범 생산한다 했고요. 2030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라서 제가 최근에 다시 또 스케줄 변동 없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네. 변함은 없다고 그렇게 현대차 관계자가 답을 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이랑 좀 개발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네. 뭐 솔리드 파워, 팩토리 에너지 등등과 미국 업체들이랑 협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이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에서 만든 이 반고체 배터리라고 있어요. 반고체. 반고체. 그 어디 중간쯤 되나요? 전해질이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젤 형태인 거예요. 젤 형태라서 반고체고 예. 음극에 보통 흑연을 쓰는데 흑연이 아니라 리튬 금속을 써가지고 리튬 메탈 배터리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주행 거리가 기존 대비 한 30%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한 12분 만에 10%에서 90% 충전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주행 거리랑 네네. 충전 시간 면에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네요. 또 재밌는 게 한국 충주에서 시범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가지고 충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왜 웃으세요? 네, 아니 왜냐면은 지난주에 아, 충주에- 지난주에는 중국이었고 중국 그러니까요. 보내준다 하셔가지고 제가 아빠가 제가 보내주는 길을 중국 가려면 그래도 한 상하이 네. 오토쇼 정도는 열려야지 보내주실 것 같고 한국에서 갈 때가 오창이나 아니면은 충주 정도는 보내주시지 않을까. 아니 네.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네. 가세요. 취재를 하시려면 예. 가셔서. 예, 제가 안 직접 그래도 보고. 지금 월말에 대전 내려가려고 하는데 네. 예, 그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로 편성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예. 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또 내재화를 또 이야기를 또 하자면은 네. 아무튼 도요타랑 달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직접 생산은 또 안 하려고 해요. 개발은 하는데 개발은 뭐 당연히 하는 건데 또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도 또 사내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 현대차 보도자를 보니까 그런데 직접 생산할 계획은 없다고 현대차 관계자랑 이제 연락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돌아왔고요. 아무래도 지난 4월 같은 경우에 현대차 관계자가 한 세미나에서 좀 지금 이렇게 내재화 가는 거는 좀 생태계 교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네. 그래서 이제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다시 또 직접 생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아니더라도 그래도 네. 차세대도 그냥 직접 생산할 계획은 없다. 개발은 하지만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현대차 전략은 이렇게 개발 협력을 하려는 그런 전략이고 앞으로도 좀 다양한 업체들과의 좀 개발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지켜볼 게 굉장히 네. 많네요. 이게 네.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어떻게 좀 잘 될지 충주를 다녀오실 수 있는 건지 기대해 여러 가지.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충주에서 뭐 제대로 얼마나 진행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충주에서 생산을 하려 한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주가 아니라 뭐 다른 데 보내주셔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서영태 기자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